다음은 7입니다. 체크박스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적용이 되는 거고요. 7 유형에 보시면 7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단색입니다. 단색은 글자 또는 그래픽 요소에 색을 단색으로 채워주고요. 이 색상에서 색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스포이드는 화면에 있는 색을 뽑아서 적용시키는데요.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그 색깔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원하는 위치에서 클릭해서 바꿀 수 있고요. 불투명도에서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형 그라디언트고요. 두 가지 색으로 직선형 그라데이션을 줄 때 사용합니다.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두 가지 색을 사용해서 그라데이션을 주고요. 여기 색을 클릭하고 색깔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이 색의 위치를 드래그해서 변형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라데이션이 바뀌는 구간이 넓어졌죠? 이렇게 하면 좁아지고요. 이 사각형과 사각형 중간이 그라데이션이 바뀌는 부분이고요. 이 바깥 부분은 그 색을 유지하는 부분입니다. 스포이드 역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불투명도를 낮추면 이렇게 점점 투명해지는 그라데이션도 만들 수 있습니다. 각도는 그라데이션의 앵글을 조정하고요. 그리고 반복은 그라데이션을 반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선형 그라디언트는 아쉽게도 두 가지 색상밖에 사용을 못하고요. 글씨에 적용시켜보면 재밌는 모양이 나왔죠? 다음 방사형 그라디언트는요, 두 가지 색을 이용해서 원형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줍니다. 원형이기 때문에 각도는 의미가 없고요. 다음은 사색 그라디언트인데요. 네 가지 색으로 그라데이션을 만듭니다. 색의 수정법은 다른 그라디언트랑 같습니다. 다음은 경사입니다.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색을 지정해서 돌출되어 보이게 만들어 주는데요. 적용시켜 보시면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그리고 크기를 이렇게 올려보면 돌출되어 보이나요? 3D 느낌을 주는데 그다지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균형과 크기로 조절을 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볼까요? 약간 피라미드 같은 느낌이 됐죠? 밝음은 체크해 보시면 색이 바뀌는 구간이 더 명확하게 바뀌었죠? 자막에 적용시켜 보시면 이런 느낌이고요. 밝음을 클릭해 보면 더 뭔가 좀 명확하게 튀어나온 것 같아 보이죠? 조명 각도는 빛이 들어오는 각도라 조절해 보시면 이렇게 바뀌고요. 조명량은 수치를 올리면 색의 대비가 더 명확하게 보이겠죠? 그리고 이 관 부분은요, 체크하면 색이 변하는 부분이 이렇게 관 모양으로 바뀝니다. 뭔가 착시 현상이 일어나네요. 다음은 제거와 투명인데요. 제거는 칠의 색을 없애주고요. 투명은 색을 투명하게 해줍니다. 옵션을 적용해보면 두 개 다 안 보이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다른 효과를 주면 그 차이가 나타납니다. 외곽선과 그림자 효과를 한번 줘볼게요.
투명은 칠의 색을 투명하게 해주기 때문에 색은 있다고 인식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림자도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제거는 칠의 색을 없애주기 때문에 이렇게 외곽선에만 그림자가 생기죠. 자주 쓰이는 기능은 아니지만 이런 기능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색으로 바꿔서 계속 설명드릴게요. 이 색상은 아까 색을 바꿔줄 때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색 부분을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뜹니다. 직접 색을 선택할 수 있고요. 색상은 이쪽 슬라이드에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아래 색상이 기존 색상이고요. 위에가 바뀌는 색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네 가지 부분이 색 표현 방식인데요. 조금 어렵고 사실상 RGB 말고는 직접 수치를 수정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RGB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빛의 삼원색인 레드, 그린, 블루의 세 가지 색을 섞어서 색을 만드는 방식이고요. 가산혼합이라 색이 섞이면 섞일수록 밝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R 255, 그린 255, 그리고 블루 0으로 놓으면 옐로우가 되고요. 두 가지 색이 많이 섞여서 지금 더 밝아졌죠. 그리고 여기서 주황색을 만들고 싶으면 그린을 조금씩 빼보면 주황색이 됐죠. 이렇게 RGB를 섞어서 색을 만드는 건데요. 만약에 RGB를 다 255로 만들면 하얀색이 됩니다. 조금 어렵지만 RGB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색상 코드고요. 똑같은 색을 쓰고 싶으실 때 이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복사해 놓고요. 다른 색으로 바꾼 다음에 자막을 하나 다시 넣어 볼게요. 이 자막은 아까의 색깔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이 부분을 붙여넣기 해서 그 색깔을 다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크박스는 웹 색상만인데요. 웹에서 표시할 수 있는 색상과 작업한 색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웹에서 표현하는 색상만 볼 때 사용합니다. 체크해 보시면 이렇게 색이 줄어들죠. 그리고 여기 주의 표시는요, 브로드캐스트용으로 색상 보호라는 건데요. 방송용 색상 범위를 벗어난 색은 이렇게 뜨고요. 이 색을 클릭하시면 방송용 색상의 범위 안의 색으로 바꿔줍니다. 다음 불투명도는 칠의 색을 이렇게 투명하거나 불투명하게 바꿔주고요. 만약 외곽선이 있다면은 외곽선은 그대로 있고 칠색만 바뀌죠. 다음은 광택입니다. 광택은 빛이 반사되는 듯한 느낌의 반사광을 만들어줄 때 사용하고요.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한 줄이 생겼죠? 요 밑에 옵션들은 설명 안 들어도 다 아시겠죠? 이걸 조금 조정해 볼게요. 크기, 각도, 옵셋 더 늘려주면은 이렇게 빛이 반사된 듯한 느낌을 만들어줄 수 있고요. 다음은 텍스처입니다. 텍스처는 색 대신 이미지를 넣어주는 거고요. 체크하시고 이미지를 하나 골라줄게요. 옵션들이 꽤 많죠? 이 옵션들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수치를 조절해 가면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선입니다. 선은 크게 내부선과 외부선이 있는데요. 먼저 내부선은 추가를 누르시면 선이 추가되고요. 크기를 조절해 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선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글씨가 얇아지고 가독성이 떨어져서요,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외부선과 내부선은 옵션이 동일하니까 외부선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자막색이 흰색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외부선이 없으면 이렇게 좀 가독성이 떨어지죠. 잘 안 보이고. 이럴 때 외부선을 넣어서 글씨의 가독성을 높여주는데요, 더 잘 보이게 됐죠? 그리고 이 외부선은 여러 개를 중복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있는 추가를 눌러서 외부선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얘를 30에 놓고 제가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뭔가 입체적인 모양이 됐죠? 이 선들은 이 안에서도 레이어 개념을 갖기 때문에 위에 외부선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적용이 됩니다. 위로 이동을 누르면 이렇게 선을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체크를 해제하면 그 부분을 적용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크기와 색상 불투명도는 이제 설명 안 드려도 괜찮겠죠? 다들 아시니까요. 다음은 유형입니다. 지금은 가장자리로 되어 있는데요. 옵션을 보시면 심도와 면 놓기도 있습니다. 심도는 체크해 보시면 이렇게 많이 보시던 자막이죠? 색깔도 바꿔볼까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외곽선을 주면 더 괜찮겠죠? 만약에 이 외곽선을 위로 이동을 시키면 글자에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심도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시 심도를 올리면 심도가 먼저 적용이 되고 외곽선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다음 면 놓기는 현재 글자 모양을 그대로 일정 거리 벌려서 생성해 주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그림자 같은 느낌이죠? 색상도 바꿔보면요. 검은색으로. 그리고 칠 유형에 보시면요. 칠에서 보셨던 유형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외부선에도 마찬가지로 다 적용이 되니까요. 이렇게 수정을 해보시면 이젠 다 아시겠죠? 밑에 광택과 텍스처 역시 사용할 수 있고요. 광택을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좀 줄이고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능들을 이용해서 독창적이고 톡톡 튀는 자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여러가지 옵션을 연습해 보세요. 다음은 어두운 영역입니다. 체크하면 적용되고요. 어두운 영역은 그림자 효과를 줄 때 사용하는데요. 색상, 불투명도, 각도 이 부분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거리는 그림자와의 거리고요. 그림자의 크기 그리고 그림자의 부드러움 정도입니다. 100%로 놓고 보면 더 확실하게 보이겠죠? 보시고 크기 그리고 부드러움 정도 요 수치를 조정을 하셔서 가장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보이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다음은 배경입니다. 배경은 화면 전체를 덮는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데요. 방송에서는 대판이라고 해서 화면을 다 덮는 통 CG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보통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든 배경 이미지를 텍스처 옵션을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다른 옵션들 역시 위의 옵션들과 마찬가지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레거시 제목 디자인 패널인데요. 레거시 타이틀의 메인 패널입니다. 제가 처음에 레거시 제목은 프로젝트 패널에 자막 하나하나를 소스로 등록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 버튼이 지금 상태의 자막을 다른 이름으로 등록하는 버튼입니다. 현재 제목 기준 새 제목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처음에 떴던 대화창과 같은 대화창이 떴죠? 여기 이름에 소스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저는 002로 입력할게요. 여기 소스가 하나 추가됐죠? 그리고 지금 수정 중인 레거시 타이틀은 002로 자연스럽게 바뀌었고요. 현재는 001과 002는 같은 소스입니다. 이제 002를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창을 여는 방법은 레거시 타이틀 소스를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프리미어를 사용하면서 제일 불만인 부분인데요. 아직까지도 이 작업 영역에 관한 버그는 고쳐지지 않았나 봅니다. 패널 크기가 자꾸 이상해져요. 이래서 레거시 타이틀을 사용하실 때는요. 최대한 사용하시고 닫던지
아니면 기존 패널들 사이로 이동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레거시 제목은 자막을 하나 만들고 나면요, 현재 제목 기준 새 제목 버튼으로 새로운 레거시 제목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또 새로운 레거시 제목을 만들어서 작업하고, 이렇게 이 버튼으로 계속 늘려가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막 개수만큼 레거시 제목의 소스가 생겨나겠죠? 꼭 빈을 만들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빈을 만들어서 001과 002를 넣어줄게요. 만약 이 상태에서 새로 레거시 제목을 만들면은 003 그냥 최상위 루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소스나 빈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004 입력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 빈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를 신경 안 쓰고 계속 레거시 제목을 늘리다 보면요, 소스들이 중구난방 막 여기저기 가 있거든요. 꼭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소스를 늘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는 속성 패널에서 사용했던 옵션들이 간략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글꼴을 바꿔줄 수 있고요. 여기서는 글꼴 스타일을 바꿔줄 수 있고요. 여기서는 크기를 바꿔줄 수 있고, 여기서는 커닝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건 행간이고요. 그리고 이 옆에 세 개가 중요한데, 이게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입니다. 저희가 보통 자막을 쓸 때 중간 하나에다 자막을 쓰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맞춰서 사용을 하는데, 이 자막을 수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왼쪽 정렬이 되어 있을 경우 오른쪽으로 글씨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막을 처음 작업을 하실 때는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막을 수정해도 가운데 정렬이기 때문에 항상 같은 위치를 잡겠죠. 그리고 이 버튼은 탭 정지 버튼인데요, 자막을 입력할 때 탭 간격을 설정해 줍니다. 자막을 조금 입력해 볼게요.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 탭을 클릭한 후 여기에 추가를 시켜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위치도 조정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탭을 누르면 그 위치까지 자동으로 띄워집니다. 문서 프로그램에서 들여쓰기 할 때 많이 쓰는 기능이죠. 레거시 타이틀에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버튼은 배경 비디오 표시 버튼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프로그램 패널에서 보시는 화면과 같은 화면입니다. 화면을 참고해서 자막의 위치나 모양을 잡기 위해 보여주는 건데요, 버튼을 끄게 되면요, 이렇게 투명한 배경으로 바뀌고요, 다시 켜주시면 프로그램 패널의 화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비디오 배경시간 코드가 있는데요, 프로그램 패널의 인디케이터를 이걸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막을 넣을 때 참고할 화면을 찾을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버튼은 롤 크롤 버튼인데요, 클릭해 보시면 대화 상자가 뜨고요, 옵션을 보시면 스틸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이미지 소스로 사용한다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밑에 롤, 크롤은 스텝 스크롤 만들 때 많이 사용했던 옵션들인데요, 롤은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는 자막을 만들고요, 왼쪽 크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는 자막을 만듭니다. 오른쪽 크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자막을 만들고요. 제가 미리 만든 자막이 있는데요, 그걸로 설명드릴게요. 이 버그 짜증나죠? 아이고. 제가 지금 자막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 자막의 왼쪽 크롤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계속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길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왼쪽 크롤을 선택하고 화면 밖에서 시작, 화면 밖에서 종료를 체크를 꼭 해주세요. 말 그대로 화면 안 보이는 곳에서 시작해 갖고 화면 안 보이는 곳까지 가서 끝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그 소스가 이렇게 아이콘이 바뀌었죠. 타임라인에 올려서 확인해 보시면 잘 흘러가죠.
자막이 흐르는 속도는 소스의 길이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5초인데요. 시간을 늘려보면 흐르는 속도가 더 느려졌죠. 근데 뭔가 조금 아쉽죠? 글씨가 영상에 묻혀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크롤 자막 아래 배경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롤 자막에 트랙을 하나 올려주고요. 새로운 레거시 타이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자막은 지우고 사각형 툴로 이렇게 만들고 얘는 스틸로 바꿔줄게요. 그다음에 색깔은 좀 진한 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거시 타이틀을 크롤 자막 아래로 위치시키고요. 플레이 시켜보시면 글씨는 잘 보이는데 아직도 뭐가 좀 이상하죠? 투명도를 조금 낮춰줄게요. 이 정도요. 훨씬 낮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의 흐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책도 글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게 써있죠? 그래서 크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게 사용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크롤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자, 이건 지울게요. 다음은 롤인데요. 롤도 제가 자막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롤 체크해 주시고 화면 밖에서 시작, 화면 밖에서 종료 꼭 체크해 주시고요. 확인. 타임라인에 올려서 확인해 볼게요. 길이 좀 늘려주고요. 잘 올라가죠? 근데 이 자막 역시 배경이 묻혀서 가독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크롤과 같이 밑에 배경을 넣기에는 면적이 조금 넓어서 화면을 많이 가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두운 영역으로 섀도우를 만들어 줄게요. 불투명도는 85, 거리는 0, 크기 확산 조정해 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조금 더 진해도 되겠는데요. 네, 확인. 훨씬 가독성이 올라갔죠? 이왕 만든 김에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요? 문단 정렬을 가운데로 하고 가운데에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효과 패널로 가서 3D라고 입력해 볼게요. 그럼 기본 3D라는 이펙트가 있는데요. 이펙트를 드래그해서 소스에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기본 3D라는 효과는요, 2D인 소스를 3D로 만들어 주거든요. 부피를 갖는 3D라기보다는 Z축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효과 컨트롤 패널에 가서 보시면은 밑에 기본 3D라고 효과가 하나 추가됐죠? 이 중에서 기울기라는 옵션을 조금 수정해 줄게요. 이렇게 돌리시면은 자막이 좀 누운 모양으로 바뀌죠. 그리고 확인해 보시면 스타워즈에서 봤던 자막이죠? 배경하고 그렇게 어울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재미는 있네요. 참고로 효과 패널에는 많은 효과들이 있는데요. 이 효과들을 일일이 설명해 드리기는 힘들고요. 효과가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을 사서 참고를 하시던지 아니면 효과 위주로 예제를 설명하는 영상을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도 제가 효과를 사용할 때마다 그 효과에 대한 설명은 해드릴게요.